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부당요금 범동포위원회가 오늘 공식 발족해 한인 동포들의 환불 신청을 도와줍니다. 머레이힐 플라자 쇼핑몰의 부당 견인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가 오늘 뉴저지 한인회의에 추석대잔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연내 양적 완화 축소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한국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기간 사이에 두 항공사를 이용한 분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보상금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가격 단합을 한 혐의로 소비자들에게 6,5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퀸즈 한인의 유재봉 회장과 변종덕 뉴욕 한인의 전 회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부당요금 신청 범동포위원회가 오늘 공식 발족하고 보상금을 받기 위한 서류 접수 방법과 신청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고 청구 절차를 모르는 동포들을 돕자는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권을 미국에서 구입한 이용객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누구나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항공편 구입에 대한 영수증이나 탑승 기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보상금 신청과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퀸즈 한인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3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접수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소송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원고 명단에 포함된 미주노선 항공권 구입자들에게 3,900만 달러의 현금과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퀸즈 플로싱 노던 블로바드 156 스트리트에 있는 머레이힐 플라자 쇼핑몰, 한인 대형 쇼핑몰이 자리 잡고 있어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부당하게 차량 견인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부당한 차량 견인에 항의하는 한 쇼핑객이 견인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머레이힐 플라자 쇼핑몰은 부당한 차량 견인으로 인해 쇼핑객과 견인업체 직원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지금 한국 사람, 무작위 봉이야 한국 사람이 지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퀸즈 한인회와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부당한 견인을 일삼는 견인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인회와 아벨라 의원은 부당하게 견인을 당한 쇼핑몰 고객에 대한 환불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머레이힐 쇼핑몰 측과 이루어졌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토우 이렇게 당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고 그다음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서 부당하게 견인을 당했다면 물품 구입 내역과 시간이 적힌 영수증과 견인업체의 견인 시간 등이 적힌 영수증을 퀸즈 한인회로 제출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업체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쇼핑몰 측은 앞으로 견인업체가 부당하게 차량을 견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직원을 해고시킬 것을 약속하겠다고 한인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가 오늘 뉴저지 한인회를 찾아 다음 달 치러지는 추석대잔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뉴저지 한인회 유광훈 회장과 박은림 수석 부회장, 최선희 부회장 등이 참석한 기금 전달식에서 뉴저지 추석 대잔치에 써달라며 $5,000를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인 동포들이 참여하는 추석 잔치에 자신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기금 전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추석 잔치, 제가 젊은 청년으로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이 행사를 많이 기쁘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행사는 여러 가지 비용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무 기쁜 거는 이제 제가 다 커서 일단 제 자식과 같이 이렇게 이제 다른 그렇죠? 이렇게 좋게 이렇게 이런 행사를 계속 하기를 바라서 오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원 등 한인사회 각지에 올 들어 약 $60,000에 달하는 기부를 했습니다. 뉴욕시 의원 공화당 후보로 나섰다가 추천 청원서 부족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던 한양희 씨가 개혁당 후보로 다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씨의 후보 자격이 결정되면 한 씨는 피터 쿠 시의원 등과 맞붙게 됩니다. 한양희 씨는 어제 추천 청원서 924장을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개혁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 선관위는 한 씨가 제출한 청원서를 검토하고 최소 자격 기준인 450장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 후보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한 씨는 캠페인 매니저도 없이 직접 열흘 동안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 자격 기준을 넘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자격을 얻은 후에는 소액 후원자 모집에 주력해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씨가 개혁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피터 쿠 현 시의원과 녹색당의 에버그린 추 후보 그리고 직업과 교육당의 마샤 플로레스 바스케스 후보 등과 맞붙게 됩니다. 한편 한양희 씨는 지난 1일 뉴욕시 의원 20선거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청원 지명서 450장에 부족한 350장만을 획득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 학교는 약 2,000여 개인데요. 한국 정부가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내 한글 학교 한 학교당 $10,000까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장은 어제 현재 한글학교 한 개교당 연평균 $4,300 수준인 연간 운영비 지원액을 2017년까지 최소 $10,0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EBS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한글 학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 역사, 문화 온라인 교육 컨텐츠인 스터디 코리안 사이트의 서비스를 강화해 한글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이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한글 학교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정규 교육기관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1934개 학교가 설립돼 운영 중이며 교사 15,000여 명, 학생 수는 10만 5천여 명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기도 하는 한글 학교들은 주말을 이용해 한글과 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학교들은 재정 악화로 폐교되는 악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한글 학교의 활성화는 수많은 재외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준비제도는 연내 양적 완화 축소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하지만 출구 전략 시간표를 연내라고만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출구 전략을 시사하는 태도 자체가 양적 완화 축소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이 고용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월 $850억 규모인 채권 매입 규모를 연내 축소할 수 있다는 벤 버냉키 의장의 이른바 출구 전략 시간표에 공감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연내 현행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거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경기 상황에 따라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른바 출구 전략 시간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은 대부분 위원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으며 일부 위원은 조만간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9월, 10월, 12월 세 차례 더 열립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연준이 9월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월 650에서 750억 달러로 줄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적 완화 연내 축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5,000선이 무너졌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642.80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3599.79를 기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치솟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혜택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생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생들이 재정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은 뒤에는 경제를 살리는 데 공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전국 교육통계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1에서 2012학년도 기준 대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2007에서 2008학년도와 비교해 5%포인트나 상승한 결과입니다. 연방 학자금 수혜를 입은 전체 대학생의 42%는 4년 전에 비하면 28%나 늘어났습니다.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 역시 2007에서 2008학년도에 비해 5%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했습니다. 15%는 주정부 장학금을, 20%는 대학 자체 장학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평균 수업료는 주내 거주자 기준 8,655달러로 2007에서 2008학년도에 비해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에도 평균 29,056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대학원생들의 학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뉴욕 업스테이트와 펜실베니아를 찾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비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와 이에 대한 정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은 영어, 수학, 독해, 과학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하는데요. 미 동북부 7개 주 고교 졸업생들의 ATC 성적이 5년 내 최저를 기록했지만 아시안 학생들의 성적은 여전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고교 졸업생들의 성적이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학생들의 성적은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ACT 대학 수능 시험의 주관사인 ACT사가 어제 발표한 2013년도 연례 ACT 성적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고교 졸업생 기준 전국 아시안 학생의 평균 성적은 영어, 수학, 독해, 과학 등 4과목 각각 36점 만점을 기준으로 23.5점을 기록했습니다. 백인은 22.2점, 흑인은 16.9점, 히스패닉은 18.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20.9점으로 집계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도 전반적인 성적 하락은 예외가 아니어서 전년도 23.6점보다 0.1점 하락한 23.5점이었습니다. 뉴저지 아시아는 0.1점이 오른 반면 뉴욕은 0.1점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점과 과목별 성적에서 아시아는 타인종을 모두 앞섰으며 장문 시험 역시 백인보다 아시안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주별로는 전체 평점 기준 매사추세츠가 24.1점으로 가장 우수했고 커네티컷이 24점으로 2위였습니다. 뉴욕은 23.4점으로 5위, 뉴저지는 23점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델라웨어가 9위, 펜실베니아 11위였습니다.
한편 올해 ACT 시험은 고교 졸업생의 54%인 180만 명이 치러 역대 가장 많은 응시자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가 뉴욕 스테이트 오브 헬스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고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웹사이트에는 16개 건강보험 플랜과 10개 치과 보험 플랜을 제시해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 건보거래소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사용해오던 웹사이트의 이름 뉴욕 헬스 베네핏 익스체인지에서 뉴욕 스테이트 오브 헬스로 정식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건보거래소는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 이후 웹사이트를 통해 뉴욕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롭게 단장된 사이트에서 헬스 퍼스트를 포함한 보험회사 소개와 16개 건강보험 플랜 그리고 10개 치과보험 플랜 목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용 가능한 플랜을 지역별로 정리한 지도 시스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퀸즈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플랜은 노스쇼어 LIJ 등 10개, 스몰 비즈니스 플랜은 옥스포드 등 4가지입니다. 세금 혜택 등을 반영해 예상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계산기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고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지만 웹사이트 회원 가입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뉴욕주 정부는 건보거래소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내비게이터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